네, ETF의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ETF 머니무브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와는 조금 다른 네. 분위기가 살짝 느껴집니다. AI가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줄 거다 이런 공포감이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전반적인 어떤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미증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기업들에게도 위협을 주고 또 일자리를 향후에는 잃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산업이 처음에는 금융 쪽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부동산, 물류까지도 퍼지면서 여러 산업들이 AI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AI 관련된 기술주들이 약간은 좀 위축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메모리 기업들의 시세는 좋기는 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들이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이 AI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존재감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더 나아가면 나아갔지 둔화시키는 부분들은 없는데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시세가 좋고 또 오늘 ETF 주간 상승률 순위를 보면 네.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종목들, 상위권에 있는 중 종목들이 거의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투자를 단행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더욱더 확장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시장에서는 베팅을 좀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버티브 홀딩스, 어플라이드 디지털, 그리고 코어비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엔비디아가 추가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블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이제 거래소 같은 부분인데 요즘에 워낙 그쪽도 변동성이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거래소 관련된 종목군들도 ETF 주간 수익률 상위에 좀 링크되어 있는 모습도 있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AI라는 그 키워드 안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이 미증시에서는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상품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중에서 수익률 좋았던 상품은 바로 테라울프라는 그런 상품인데요. 네. 이번에 상승률도 좋았고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도 이제 상향을 했고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라고 했고 목표가는 97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어떤 기업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단 비트코인 채굴하는 원래 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로서의 사업을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허. 물론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없기는 하지만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굉장히 시장은 기대 심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미국 증시에서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이퍼 마이닝이라는 기업도 역시나 테라 울프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비트코인을 핵심 사업으로 채굴 쪽을 보고 있다가 요즘에는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시장에서도 이 신성장 동력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AI 전력 인프라 수요도 계속해서 지금 급증하는 가운데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에 좀 눈높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돋보이네요. 자, 이제 국내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5,000P를 넘어서 이제 5,500을 어제 넘었고요. 오늘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5,500을 넘는 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자, 국내 ETF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의 저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네, 정말 그 무거운 주식이 6, 7%씩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까지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기술주가 흔들렸으니까 혹시라도 빠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셨던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좀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의 시세 랠리는 거의 결국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5,500까지 올려다 놨고요. 네. 전체적으로 대형주의 이런 시세 랠리는 좀 지속되는 모습이고 오늘 눈에 띄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증권, 보험, 은행 이쪽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버무린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연휴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더욱더 가시화될 것이고 상법 개정, 세법 개정, 거기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 줄줄이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증권이라든지 그리고 금융 고배당 상품
상품이라든지 또 선물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상승할 거라는 상승에 베팅하는 겹쳐져 있는 상품을 제가 제외를 했는데 레버리지 상품이 정말 많았어요. 네. 시장 상방을 보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수익권 상위에 상당 부분 많이 링크가 되어 있었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심리 자체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탄탄하고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 뭐 주주환원 이런 쪽의 시장의 분위기가 이번 주는 좀 많이 맞춰져 있었고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돈을 버는 기업과 벌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는 더욱더 많이 생길 것이고 이에 따른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포진해 놓은 상품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쨌든 뭐 증권사에 계신 분들 요즘 좀 국내 증권사 좀 더 신날 것 같은데 타이거 증권 상품 한번 살펴볼까요? 수익이 좋았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 이렇게 증시가 올라감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어디일까를 고민한다면 결국 증권사들입니다. 네. 이 시장이 매력적이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45조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우리 프로그램 ETF도 지난 어제 기준으로 해서 예. 순매수, 순자산이 350조를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예. 올해 들어서 정말 폭증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고객 예탁금을 본다라고 했을 때 더욱더 폭발적인 거래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그 구조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아갈 수 있는 쪽은 바로 증권주고요. 오늘 대신증권이 또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까지도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증권 종목들이 다 시세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네. 정부 정책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욱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고 또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자사주 소각 이벤트 결국 상법 개정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벤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시세 랠리는 지속되고 있고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300조에서 350조를 돌파하고 있는 이런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이제 관심 상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미국 상품부터 살펴보죠. 네, 미국은 오늘 이제 CPI 발표가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0시 반 정도에 있는데 CPI 발표가 주목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고용 지표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 탄탄한 고용을 보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고 뒤로 밀려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물가 지표에 따라서 아마 분위기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경로에 대해서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금리에 대한 부분들 혹시라도 우호적인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바이오 헬스 관련된 이 상품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요즘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구간입니다. 그랬을 때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가냐? 소비재, 바이오 헬스 이쪽으로 쏠리는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일라이릴리가 실적,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비롯해서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니까 많은 기업들이 기술 이전, M&A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2월 달부터 3월 달 그리고 AACR 뭐 학회가 또 4월, 5월 큰 학회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은 많이 좀 나올 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기반으로 해서 일라이릴리가 비중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ETF 상품들이 있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상품이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도 덜 취약하다라는 부분. 얼마 전에도 한번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상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또 역시나 같이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국내 관심 종목도 좀 짧게 살펴볼게요. 네, 일단 식품 관련된 ETF인데요. 네. 일단 식품 관련된 ETF는 이 상품밖에 없더라고요. 네. 최근 조용조용히 식품주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리온, 빙그레 다 모두 시세가 좀 좋은데요. 그 이유는 원재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도 오리온이 이번에 실적이 또 잘 나왔고 네. 이런 흐름들에 맞춰서 오리온이라든지 삼양식품, 주주 환원에 대한 모습들, 배당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벌은 돈을 돌려주려는 이런 산업들의 모습들이 시장 투자자들에게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K컬처가 인기가 정말
정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오면 편의점, 마트를 많이 찾습니다. 네. 여기서 K푸드를 맛보고 나면 또 돌아가서도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할 가능성과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쪽으로 판로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맞물린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요즘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쪽으로 빈집에 대한 수급이 유입되는 것들도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하나로 K푸드 관련 이 상품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다. 해외에서 매출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관심 상품까지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ETF 머니무브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